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는 우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가계보험이래요. 가계보험에 상응하는 거 기업보험이 있죠. 그러면 기업보험에서는 불이익 변경 원칙 적용이 불이익 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가계보험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니까 물어본 거고, 참고로 기업보험은 우리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기업보험, 우리 그 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말고 운송, 해상, 항공 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하지 않다. 그런데 이 가계보험, 우리 개인인 것들, 계약자, 피보험자, 개인인 경우 됐죠. 그 경우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딱 보니까 약자한테 불리하게 하는 조항이 뭐냐? 이고 그게 아닌 거. 즉 약자한테 그렇게 해도 불리하지 않겠는데 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자,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인 것 같지만 고지의무 위반의 조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자의 보험 해지권이 없어요. 그런데 해지권을 인정해버립니다. 계약자한테 불리하죠. 계약자 피보험자의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하면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해지권을 인정한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죠. 자, 이건 위반했습니다. 위반되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자, 보험료 청구권은 강자가 약자한테,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돈 줘. 원래 2년입니다. 2년이죠. 2년을 단축한대. 강자가 약자한테 돈 달라고 한 시간을 2년인데 더 줄여. 그럼 강자한테 불리해지는 거죠. 약자한테 유리. 이겁니다. 그렇죠? 즉 이거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풀 수는 없고 이해를 하고 있냐 그 얘기죠. 됐죠? 보험료 청구권자는 보험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시간을 단축한다. 권리의 소멸시효를 단축시키니까 강자한테 불리, 약자한테 유리. 자, 요거 고지의무 위반은요, 고지의무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입니다. 수익자는 아니에요. 자, 어디 있냐면 여러분 저기 651조 봐주세요. 651조에 보면 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무실고지인데 거기에다가 원래 의무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이에요. 써놓으실까요? 그러니까 몇 조냐면 651조. 예. 인데 이 상태에서 수익자도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약자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네 번째는 사고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아직 발생 안 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는 계약자는 언제든지 타인에 대한 손해보험이 아니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묶어놓습니다. 야, 잠깐만. 요 앞으로 여름에 요 2달 동안 해지하지 마. 해지 못하게 한 약관조. 계약자한테 불리하죠. 이렇게. 그래서 계약자, 약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손해보험 증권 기재사항입니다. 이거 아울러 요거랑 비슷한데 뒤에 화재보험이 있죠. 화재보험이 자주 나오니까 이번에도 나왔죠. 그래서 화재보험 증권 기재사항도 비슷한데 얘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것도 알아주시고 이렇게 자 보실까요? 여기서 쭉 이거를 바로 볼게요. 이걸 보실 때는 약간 묶어서 가실까요? 어떻게 묶으시냐면 우리 보험의 목적과 여기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묶고 세트로 이렇게 5번까지 묶으십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 2차에 들어가시면 전형적으로 2차 업무 방법서가 요 순서대로 딱딱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의 목적, 여러분이 보시는 사과배, 참다래, 블루베리, 두릅 등등이 보험의 목적이고, 두 번째, 보험 사고의 성질은 거기 보상하는 죄가 자연재해냐 조수해냐 화조, 그 보험 사고의 성질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증권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증권 기준사항이에요. 어떤 사고로 보상할 거냐, 사고의 성질이 뭐냐, 자연재해냐 조수해냐 화재냐 병충해냐 등등. 보험 금액 봤잖아요. 제가 상법이 보험편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 금액이라면 전부 다 보험 가입 금액, 얘가 바로 보험 가입 금액, 옆에다 써놓으십니다. 보험 가입 금액. 아까 보험금 청구할 때 그때만 보험 금액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나중에 개정이라기보다 뭐 개정?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동이 오잖아요. 보험금을 계속 같이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보험 가입 금액이고, 보험료 여러분이 2차 시험 들어가면 1과목, 2과목이 있잖아요. 1과목의 보험료 문제는 100% 매년 나옵니다. 보험료 계산하는 거.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 다. 정부 지원 보험료가 얼마고. 됐을까요?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기간. 너무너무 중요하죠. 수학감소, 과실손해 보장, 보험기간, 개시일, 종료일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암기사항이에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서 업무 방법세 나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업무 방법세에 무효화 실권의 사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약관에 있지요. 보험증권에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묶어서 여기 7과 7-2를 묶어서 색깔을 조금 바꾸면서 갈게요. 여기는 한 번에 퉁쳐서 계피의 주성상으로 암기하십니다. 이렇게 계피의 주성상, 계약자,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상호에서 계피의 주성상. 이고 어디에도 주민번호는 증권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번호는 예민한 자료이기 때문에 증권에 표시하지 않죠. 우리 증권 기재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옳지 않은 거가 되겠고, 주민번호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식적인 날짜를 얘기하고 있죠. 또 색깔을 바꿀게요. 이렇게 박스를 쳐서 외워놔야 여러분이 그룹핑한 거죠. 그룹핑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장기적으로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이렇게. 당연히 증권이니까 증권 작성 연월이 있어야겠죠. 증권의 작성 연월이고 좀 특이한 게 증권의 작성지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 계약 연월일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험증권의 작성지까지가 증권의 기재사항이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15번 가실게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개념 하나 잡고 가십니다. 개념을 잡고 가야 좋아요. 여러분 어떤 건물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의 아까 보험의 목적 뭐 건물 화재보험이니까 건물로 칠게요. 건물. 그러면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가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얘가 100원, 1억이었다고 칠게요. 계산하기 좋게 100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처음에 계약 당시에 100원짜리 건물이어서 100원짜리, 이걸 우리가 보험가액이라 합니다. 보험가액. 100원짜리라고 쓸까요? 100원짜리. 우리가 100원짜리라면 이 짜리는 보험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목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가치,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험가액이고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대 보상 한도액을 말합니다. 요 100원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을 하겠죠. 100원을 다 가입할 거냐. 근데 아니야, 보험료 아끼기 위해서 90원만 가입할 거야. 보험 금액이죠. 이러면 일부 보험이 되겠고, 100원 다 가입할게. 그러면 전부 보험이 되겠고, 아니야, 나 120원 가입할 거야. 이러면 초과 보험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가입 금액은 계약자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험가액은 100원짜리이고, 이 상태에서 이 100원은 건물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건물 가액은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하지만 감가는 이루어지죠. 다 이 상태에서 나갈게요. 보험가액 100원짜리 보험금액, 보험가입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미평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입할 때 이 100원짜리인지 건물은 우리가 평가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그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계약을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우리가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하고 그 협정보험가액은 정했어요. 그래서 100원으로 정했습니다. 100원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이거 이북은 100원짜리를 하기로 하자. 그런데 정했는데 그 100원으로 정한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이제 색깔을 바꿉니다. 100원짜리라고 서로 알았어. 100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사고가 났는데 까보니까 40원짜리야. 황당하네. 둘 다 이게 100원이면 뭐 95원, 100원 원짜리인 줄 알았지. 정확하거나. 그랬더니 택도 없이 현저하게 초과했습니다. 즉 사고 발생 시 가액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앞으로 이 표현을 출제자가 두 가지로 바꿉니다. 지금처럼 서로 정한 가액이 100원이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라고 표현하거나 말을 바꿔서 그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발적 초과보험이라고 해요. 이렇게 100원으로 알고 100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원짜리가 40원이 있어. 이걸 보고 후발적으로 초과보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과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초과했으면 보험회사가 어떤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서로 당사자 100원짜리인 줄 알고 100원을 한 거야. 근데 사고 발생이 딱 가보니까 100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40원짜리인가. 누가 유리야, 누가 불리할까요? 보험회사가 불리합니다. 계약자는 40원짜리가 됐더라도 얘로 보상을 받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40원이야. 근데 얘로 협의를 했어. 100원을 줘야 돼.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회사가 로비를 친 거죠. 아니야. 100원짜리인 줄 알았지만 현저하게 보통 현저하게는 신분당 10% 차이 정도 봅니다. 10% 훨씬 넘게 지금 60% 하락했죠. 90원도 아니고 95원도 아니고 40원이래. 이렇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100원 주기가 억울한 거지. 뭐라고 했어요? 상법에? 여기 보니까 초과할 경우 무효가 아니라 초과할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면 40원.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100원으로 하기로 했어. 생각해보니까 40원이야. 그래, 너무 현저하지 않냐? 40원으로 하자, 40원으로. 즉, 40원의 보상 최고 한도라는 뜻이 이 40원 안에서 손해액을 보상하겠다. 그겁니다. 도둑놈심보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워딩을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도둑놈심보. 이렇게. 자, 이번엔 여기 4번 가볼게요. 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자하고 계약자죠. 보험가액을 또 정했습니다. 100원으로 정해.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해야지 나중에 바꿀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 못 바꿔요. 그래서 추정이란 말은 일단 사고 발생 추정했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40원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이거로 할 수도 있어 라는 뜻입니다. 잘 있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지금 670점 가볼까요? 670점 가볼게요. 저 조문은 중에 세마다 또 나옵니다. 여기 두 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 기평가보험은 서로 협의한 거죠. 얼마 하기로 하죠. 그래서 당사자가 정했습니다. 계약할 때. 정했는데 이 가액은 어느 시점이냐? 사고 발생 시 그 가액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했다가 혹시라도 현저하게 떨어지면 그걸 하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현저하게
요 말 잘 보셔야 돼요.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현저하게 초과한다. 사고 발생 시 가액이 뚝 떨어졌다. 100원 45원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앞으로. 그러면 쉬워요. 100원짜리인 줄 알고 했더니 현재 까보니까 40원이야. 일단 추정했어. 100원이겠지. 까보니까 40원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보험가액을 40원으로 한다. 100원 40원만 딱 머릿속에 넣고 문제 풀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떨어질 겁니다. 됐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출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이상하다. 수험장한테. 자, 이번에는 서로 계약할 때 안 정한 겁니다. 안 정했으니까 언젠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사고 발생할 때 정하자 이거죠.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 농작물이 그렇죠. 가축 같은 거. 서로 계약할 때 이런 새싹 단계였었어. 그때 얘가 얼마짜리? 아니죠. 사고 얘가 성장하면서 딱 가축도 소, 돼지 크잖아요. 몸무게가 붙어요. 체중이 불어요. 그럼 그때 죽었을 때 폐사 당시에 몸무게가 있고 시세가 있고 그때 가격을 하자는 거지. 다만 사고 당시에 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 그 벨기에산 경주마, 독일산 경주마 있잖아요. 우리 개는 품목이 아니니까 말은 품목이잖아요. 50억짜리야. 걔들이 경주마가 때깔, 발목 얇은 거 뭐 이런 걸로 경주마 우승 성적 이런 걸로 보는 거지. 걔를 그 고깃값으로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고깃값으로 계산하는 건 얘죠. 사고 발생 몇 월 달에 몇 킬로였고 그때 킬로그램 단가 시세표 다 나오거든요. 돌아가실 때 몇 킬로 했니? 뭐 100킬로 곱하기 단가 이런 식으로 보험가액을 정하는 거고 얘는 처음부터 50억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 문제 16번 가시죠. 초과보험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 초과보험 뭐죠? 보험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것. 처음부터 초과보험 하는 경우는 없죠. 처음엔 전부 보험으로 있다가 나중에 100원으로 하기로 했어. 100원짜리인데 100원은 가입해서 전부 보험이죠. 그러다가 100원짜리가 중간에 40원이 됐어. 후발적으로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해서 사기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계약자 나는 거지. 이게 100원짜리가 아니라 40원짜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기죠?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기로 초과보험이 되면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은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쭉 여기 안 나오네. 있네요. 사기로 인한 거는 있죠. 요 조문에서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은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무효인데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무효인데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죠. 보험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요. 틀린 지문이고 니은 번은 보험계약 체계 이후에 이거죠. 100원짜리가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됐습니다. 100원짜리가 100원에 비해서 4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100원 똑같았는데 갑자기 40원으로 됐을 때에는 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서로 각자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40원으로. 그래서 보험자도 100원, 40원으로 주고 싶은 거고 또 계약자는 40원짜리인데 주지 100원짜리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각자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기간제 똑같이죠. 100원짜리가 40원이 됐을 때는 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계약 취소가 아니죠. 서로 감액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디귿번 틀린 지문이고. 자,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이죠. 이거는 각자 역시 또 무효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문 보시면 자, 이렇게 초과보험일 때는 서로 보험자 계약자는 각각 서로 보험료하고 보험금액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나 더 이건 중요한 질문이죠. 보험료의 경우에는 소급해서는 안 되고 그때부터 그 뒷부분 40원이 됐으면 그 뒤로 장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자, 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은 무효로 한다. 자, 됐습니다.